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원래 환율 이야기 3부작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이상하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환율 이야기를. 엊그제 1등 했잖아, 환율 이야기가. 어제 올린 게 또 1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제 누가 또, 아바니 형, 경제 이야기 재밌어요. 또 해줘서 이렇게 10,000원을 또 주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할까라고 했는데, 뭔가 같은 주제로 3번 이야기하는 건 약간 좀 그래. 약간 좀 그래. 그래서 오늘은, 조회수는 아마 많이 안 나오지만, 근데 캄보지아 이야기를 한번 캄보지아? 잠깐만. 이렇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캄보디아를 캄보지아라고 얘기한 경우가 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표기가 그렇게 된 적이 있어서,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 캄보디아라고 얘기하는 캄보지아라고 얘기하거든. 지금 그랬다가 이제 줏대지. 어머님, 뭐라고요? 캄보지아요? 이러고. 어머! 수치심을 느꼈어요! 요즘 난리가 나는데. 근데 진짜 옛날 사람들은 캄보지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다 알았지? 캄보디아 이야기. 요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실종되고 뭐 납치당하고 막 마약도 투약하고 뭐 굉장히 무서워졌지. 말 그대로 범죄도시 그 자체가 됐는데, 오늘은 왜 이 캄보디아의 실종자 숫자가 계속 갱신이 되고 왜 점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왜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게 또 이게 슉슉슉 해보려고 합니다. 크러샤! 우선은요, 되게 재밌는 또 제보가 떴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대치동에서 마약음료 이렇게 먹이고, 너가 아들, 뭐 이제 마약했다. 그래서 돈 내놔라, 막 1억 내놔라,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캄보디아 이 한 대학생 살해 용의자가 대치동 마약음료 가담했다,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 확실한 건 아닌데, 근데 뭐 요거 나름 이제 한국에도 자경단이 있거든. 그래서 자경단으로 활동하는 누군가가 내가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캄보디아에 여기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살해한 주범으로 중국인 리모 씨를 지목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 총 유통책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경찰은 이렇게 뭐 이게 맞다 아니다 뭐 코멘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참고로 이 사건이 있지, 강남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필로폰이든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한테 돈 내라고 했던 이 사람은 주범 이모 씨에 대해서는 대법까지 이게 갔거든. 징역 23년 최종 확정이 됐어.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징역이 점점 늘었어. 1심에서 아마 15년 나왔다가 2심에서 18년 나왔다가 이게 또 올라가서 23년 계속 늘었거든. 그래가지고 요게 요렇게 마무리됐는데, 요게 잡히지 않은 잔당 중에서 이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워낙에 많이 잡혀가고 그리고 워낙에 많이 구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창석 캄보디아 선교사 올해만 뭐 50명 넘게 구조 제발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실제로 뜨더라고. 기사가 뜨고 이 사람 말고도 뭐 캄보디아 한인 회장도 굉장히 많이 구조를 한다고 해. 그러니까 허구한 많이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 한인 그런 회에서도. 근데 갔는데도 이제 다 이제 뿌락치 다 한통속이라서, 진짜 나는 어메이징하고 놀랐던 게 이미그레이션 하다가도 끌려간다고 하더라고. 경찰이 한통속이라서. 그래서 야,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보면서도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온라인 범죄 규모가 이거는 거의 국가산업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온라인 범죄 규모가 지금 약 17조 정도인데, 이게 작년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이랑 비교했을 때 27%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냥 사람들 다 가둬놓고 그냥 건물로 해서 기업화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업을 홍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송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앞으로 송리 까면 이게 쥐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이걸 보는 사람들은 뭐 이제 중국인들 얼굴로 공개해야 된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제대로 처벌 못하니까 더 큰 저지른 거 아니냐, 마약하는 사람들은 중국처럼 엄벌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와서는 뭐 이제 한국도 마약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지만 거기에 또 이제 캄보디아하고도 연류가 돼 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말 그대로 그 개판 5분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왜 자꾸 여기 잡혀갈까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람들이 좀 많을 거야. 그래서 나도 이게 조금 궁금했거든. 그래가지고 요걸 찾아보니까 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캄보디아에 잡혀있는 게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잡혀갔거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대만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잡혀가서 대만 사람도 갇혀있고, 그리고 여기 중국 애들이 많이 와 있는데 중국 애들이 또 같은 중국 애들도 잡아가지고 감금시켜놓고 일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캄보디아로 가는 사람 중에서는 범죄에 가담하려고 가는 한국인들도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캄보디아를 안 갔는데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거든. 실질적으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캄보디아 여기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서 뭐 제 지발로 가는 놈들도 있긴 있어. 범죄를 저지르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끌려가는 경우는 캄보디아로 바로 오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캄보디아로 오라고 하지 않고 약간 우회해서 오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홍콩에서 뽑는다. 그러면 홍콩에서 돈 많이 준다면 홍콩이니까 그런가 하고 가잖아.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요거 본사로 가라. 그래서 본사는 어디인데 태국에 있다. 태국으로 가서 이제 태국 방콕과 어디지? 방콕 수완나폼인가? 뭐 그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잡혀가서 육로로 끌려간다고 하더라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랑 태국이랑 이 육로로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서 나는 이게 그 버스 타고 6시간 정도 걸리거든. 호치민에서 내가 한 2만 원 주고 옛날에 푸놈펜 간 적이 있단 말이야. 6시간. 그래서 도로도 진짜 그 2차선 도로야, 진짜. 왕복 2차선 도로거든. 그렇게 6시간 톨톨 걸려서 하는데, 근데 그런 쪽에서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 베트남에서 잡혀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은데, 그 실제로 지금 팸코에 나왔어. 자기 진짜 베트남에 일하러 갔다가 거기서 잡혀갔다고. 그 사람 떴거든. 그래서 이게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좀 아리까리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한인들 파워가 엄청 강해. 여러분 그 VBN 이런 데 가면 알겠지만 베트남 애들이 막 이래요.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 진짜 이래 애들이. 왜? 호치민에만 한인들이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되거든. 규모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또 이제 지역 유지 같은 걸로 개념으로 있단 말이야. 투자 이민 온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베트남 애들 부리면서 거기 관리자급으로 한국인들을 앉힌 경우가 되게 있거든. 근데 문제는 베트남 애들이 말을 진짜 준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보통 그 한국인들을 한 명 뽑잖아요.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사람 4명 쓸 목을 준다고 해. 그러면 뭐 많지는 않아. 한 200 정도 언저리 조금 얹어주는 걸 아는데,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게 또 생활이 돼. 200으로 나름 생활이 잘 되거든, 그게.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내가 펭귄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 자기 인테리어 한 사람인데, 그래서 호치민 넘어갔다 거기서 잡혀서 끌려갔다고 하더라고,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와라 해서 그래서 가는 미친놈들은 없습니다. 캄보디아로 지발로 가는 애들은 뭐 이제 통장 팔러 가는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회해서 끌려가요. 보통 베트남에서 베트남 일해라, 홍콩에서 일할래, 홍콩 할게, 태국에서 일할래 갔는데 결국 거기서 다 전부 다 육로로 잡혀서 이제 끌려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대낮에서 이게 아예 납치를 해버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한 2주일 전에 떴던 건데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 그 실제로 이게 캄보디아 내에서 납치 후 고문했네 해서 캄보디아 잡힌 중국인 4명이 있어. 이거는 저번 달에 2월 29일에 왔던 건데, 푸놈펜 한가운데서 한국인을 납치해서 50대 한국인들을. 그래도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 1명 체포됐거든. 그래서 이거 카메라 타임스 여기 다 모자이크 돼 있잖아, 한국. 근데 카메라 타임즈 가면 얼굴 다 까있단 말이야. 보면 여기 다 떠. 얼굴이 다 뜨거든. 보게 되면 이 아저씨는, 오른쪽 아저씨는 맞아가지고 멍이 들어있는데, 내가 아저씨 한국인이거든. 이 사람만 모자이크했는데 생긴 거 보면 다들 걔 쥐까게 생겼잖아. 야, 얘네들 참고로 다 나보다 동생이다, 이 새끼들. 근데 대낮에 그냥 그 벙깽꽁에서 납치를 했다더라. 그래서 벙깽꽁은 나도 놀랬던 게, 내가 호반을 밥 먹었던 데가 벙깽꽁이거든, 저쪽에. 그래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 여기 보면 1번 뭐 돈펜, 뚜얼꼭, 벙깽꽁 이렇게 있는데 거의 이 안에서 다 놀아, 한국인들은. 푸놈펜. 그래서 1번 쪽에, 돈펜 쪽에 리버사이드라고 해서 거기 바 같은 거 있거든. 바 같은 데 칵테일 한 잔 4달러에 판단 말이야. 여자들이 칵테일 팔려고 됐네, 열심히 해. 그래서 나 옛날에 거기 가서 이제 칵테일 많이 먹고 그랬거든, 나도. 근데 여기서 먹다가 나도 벙깽꽁 자주 내려갔어, 벙깽꽁. 여기 벙깽꽁에 잠깐만, 말해도 되나? 대장금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식 존나 맛있게 하거든, 여기가. 한식 존나 맛있게 해갖고, 벙깽꽁 이쪽에 특히 또 외국인들이 많단 말이야. 제일 번화가야. 근데, 여기서도 그냥 대낮에 그냥 납치를 해간다는 거야, 이게. 개 무섭잖아, 진짜.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살 때는 이때가 아니었거든. 내가 캄보디아 살 때는 지금 몇 년째야? 내가 거의 한 8년 전이잖아. 그때는 그게 없었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보면서 난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지금 와서는 이제 캄보디아 자체가 약간 범죄 소굴 돼 있고, 나라도 한통속이고, 막 이렇게 엄청 무성천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 경험상 되게 순박합니다, 진짜. 베트남 사람들은 기질 자체가 약간 파이팅이 있어. 약간 싸나운 게 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되게 다 크메르인이라고 하거든. 되게 순하거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캄보디아 자체가 치안이 되게 안 좋고, 그리고 뭐 킬링필드라고 있거든.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걸 정권을 잡은 훈센이라는 이 독재자가 잡았는데 이 새끼가 잡아놓고 일부러 독재자들은 일부러 치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러시아도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치안이 안 좋아야지 나중에 지 마음에 안 드는 그냥 담궈버릴 수가 있거든. 드럼통이든 뭐든 드럼통 잠깐만 담궈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원래 치안이 좀 안 좋긴 안 좋았는데 내가 살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도 그때도 내가 무섭다고 느낀 게 여기 벙깽꽁이랑 여기 벙깽꽁에서 돈 빼느라 난 맨날 걸어서 넘어갔단 말이야. 우리 집은 돈뺀 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넘어가는데 가로등에 불이 없어요, 진짜. 밤 되면 진짜 깜깜해. 나도 가면서 되게 무섭거든. 그래서 야, 여기서 씨발 칼 맞으면 바로 뒤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나도.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데 지나가면 이제 바로 납치 각이라는 것들이지. 그리고 이 거의 뭐 지금 와서는 이게 뭐 아는 사람 알겠지만 푸놈펜이라든가 시아누쿠빌이라든가 여기 중국계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중국 내에서도 이제 갈 것 없는 그 개차반들 다 탈출해가지고 여기서 범죄적으로 저지르고 그리고 치안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정경유착이 이미 돼 있대. 경찰이랑 이렇게 다 돼서 거의 뭐 사업적인 분위기라는 거의 사업이야 내가 봤을 땐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커진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요게 알면서도 약간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워낙에 또 이게 경기가 안 좋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국 생활 하고 싶어 하거든.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게 돼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잖아. 베트남에 가게 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앉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가게 된데 너 호주 워홀 가면 거기는 이제 외노자로 가잖아. 근데 호치민 이런 데 가게 되면 외노자라기보다는 관리자로 가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그쪽으로 많이 와요. 실제로. 그래서 한국인을 난 많이 봤거든. 물론 이제 베트남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왜? 베트남 애들이 말을 준내 안 듣거든, 진짜. 걔들, 준내 안 듣습니다, 진짜. 나는 베트남 애들 말 잘한다는 얘기를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 말을 준내 안 들어서 와서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유통 쪽으로 많이 와, 한국에서도. 근데 결국엔 이제 그거다 싶어서 가잖아. 그러면 이 개새끼야, 막 칼 들고 막, 실제로 칼 들고 막 전기 충격기 들고 막 그런 걸 막 지지면 막 협박하고 막 그러면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당분간 뭐 베트남에서 사람 구한다, 홍콩에서 사람 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면 진짜 야 마동석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야 캄보디아 이 정도면 우리 동석이형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커졌으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하는 금액도 많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컴플레인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말했지만 이 나라 자체가 너무나 썩은 나라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나라라 가지고 이미 사실상 그게 사업 규모가 말잖아. GDP의 4분의 1 수준이면 이미 정경유착 다 돼 있다고 보면 되거든, 그게. 그래서 이걸 압박을 준다고 해도 뿌리 뽑는 척만 할 거지 이게 과연 뽑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근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캄보디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거든. 캄보디아 푸놈펜에서도 내가 한 달 살았고 캄보디아는 비자가 한 달 단위로 익스텐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 달 살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한 달 더 살았거든. 내가 실제로 더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겪었던 캄보디아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 진짜 난 순하다고 느꼈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오히려 이제 국제결혼했는데, 좀 가정적으로 좀 이게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차라리 캄보디아 여자를 만나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 내가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게 언론에 대서특별돼 버리면 이제, 캄보디아 여자 만나면 나 이게 칼로 찔러갖고 이제 노예로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안타까운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